네, 제가 소속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가 아니라 이코노미스트죠?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벚꽃 배당과 관련돼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보통 금융주 하면은 연말 배당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벚꽃 배당은 무슨 말인가요? 네, 우선 금융주 배당일에 관련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금융주는 고배당주로 불리며 연말 배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벚꽃잎이 휘날리는 봄, 금융주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최근 2023년 12월 말경에 확정되어야 할 배당 기준일을 2024년으로 넘긴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네. 금융사들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금을 먼저 확정하는 선 배당액, 후 배당일 제도를 잇따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대부분의 금융지주들이 배당 기준일을 변경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2024년 2월경에 열릴 이사회에서 2023년 기말 배당 기준일을 결정한 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배당 기준일 및 배당금 지급은 4월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받는 게 연말이 아니고 지금 뭐 3월, 4월이 되니까 이 봄에 맞아서 벚꽃 배당이다. 자, 이렇게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네, 기업들이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 것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배당 절차 개선 방안에 따른 결정입니다. 기존에는 국내 상장사 대부분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동안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고 이후 기업의 결정에 따라 배당을 받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아, 그러게요.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처분에 맡겼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은 국내 증시의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배당제도 손질을 통해 투자자들은 상장사의 배당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배당이 바뀌면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배당일이나 주식 보유 시점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금융주의 2023년 결산 배당을 받고 싶다면 올해 2월에서 3월경에는 해당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분기 배당까지 있는 회사의 주식을 올해 2월 말부터 3월 말경 사이에 보유한 투자자라면 배당을 총 2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2023년 연말 배당과 2024년 1분기 배당 이렇게 두 차례입니다. 배당 기준일 변경 도입이 과도기인 만큼 배당을 목적으로 한 은행주 투자자들은 주식 보유 일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연말 배당과 이렇게 1분기 배당 두 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상당히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금융주는 사실은 좀 고배당으로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변경이 된 뒤에도 고배당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간 금융주는 배당 수익률이 최고 8에서 9%에 달하면서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불렸습니다. 이에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유독 많았는데요. 네. 올해는 금융권의 순이익이 전망치보다 밑돌 것으로 보이면서 이 같은 기대감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특히 전 금융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이 고배당 기조를 낮추는 요인인데요. 아, 그렇죠. 네, 대부분 금융사가 상생금융 지출 비용을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반영할 것으로 보이면서 배당 여력이 감소할 우려가 커진 겁니다. 주요 금융사가 지원하는 상생금융 비용은 KB, 신한, 하나금융이 각 3천억 원대, 우리금융이 2천억 원대로 예상됩니다. 이래서 증권가의 평가를 보면요. 김도하 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 은행주 대부분의 2023년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면서 민생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이익 일부가 각출되면서 비경상적인 이 비용이 대규모로 발생한 데 따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4분기에 이 비용을 떨어냈을 것이다 이런 거죠? 네. 특히 4대 금융사 중에서는 우리금융의 2023년 기말 배당금이 2022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금융의 2023년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1월 24일 기준 2조 7,948억 원으로 전년도 순이익 3조 1,417억 원보다 11%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증권가 평가를 또 보자면요.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금융에 대해 2023년은 2분기 실적 부진과 4분기 대규모 충당금 적립, 상생금융 비용 등으로 2022년 대비 감익이 확실시되는 만큼 주당 배당금도 다소 낮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자, 뭐 은행 입장에서는 배당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용을 처리하는 게 회사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배당을 기대했던 투자자한테는 사실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금융사들의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는다면 배당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전년 수준의 배당금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간 총 주당 배당금 추정치를 각사별로 살펴보면요. KB금융이 3,150원, 신한지주가 2,100원, 하나금융이 3,350원, 우리금융이 1,020원 등입니다. 네. 우리금융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당 배당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소폭 늘릴 것이라는 전망치거든요. KB금융과 하나는 3,000원대였군요. 네, 전망치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중 각종 비용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23년 은행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배당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순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는 우리금융이나 BNK금융을 제외하고는 주당 배당금 감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네, 게다가 올해부턴 배당 여부와 배당 규모가 확정된 뒤 투자를 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앞으로 금융사들이 발표할 배당 규모와 배당 기준일 등의 공시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당 배당금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이 금융사 주주 환원 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한 뭐 또 다른 요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한데요. 예. 행동주의 펀드는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닌 투자한 기업의 경영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그룹의 공개 주주 서한을 발송해 주주 환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주주 서한에는 지난해 발표한 자본 배치 및 주주 환원 정책을 준수할 것과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요구 사항이 담겼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는 서한에서 우리나라 은행주 저평가의 핵심 원인은 낮은 주주 환원율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해외 주요 은행의 평균 주주 환원율은 59%인데 우리나라는 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27%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의 움직임도 주주 환원 정책에 상당한 그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